자, 오늘 배울 차례는 무한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무한수열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여태 동안 수열을 배웠을 때, 자, 이 무한수열부터가 이제 너희들이 미분이라는 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자, 수열이 우리는 여태 동안 이렇게 배웠어. A1, A2, A3. 그래서 어디까지 AN까지 구했었죠? 맞죠? AN까지 구했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AN을 지나서 A의 2N도 지나서 3N도 지나서 계속 나가졌을 때 계속 나갔을 때 무한대의 번째라는 건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극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극한의 개념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야. 목표 지점. 그래서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떠한 값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이게 극한이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보근이가 10년 전에 설날 세뱃돈을 받았어. 근데 얼마를 받았냐? 10,000원을 받았어요. 9년 전에는 20,000원을 받은 거야. 8년 전에는 30,000원. 7년 전에는 40,000원. 50,000원. 60,000원. 70,000원. 80,000원. 90,000원. 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올해 아직 설날 안 됐죠? 안 됐죠? 올해 그러면 얼마 받아야 돼? 올해 얼마 받아야 돼? 10만원. 그치? 이 규칙대로라면. 맞죠? 그러면 얘가 10만원이 있는데 올해가 왔어? 안 왔어? 아직 안 왔죠? 올해 설날이 왔어? 안 왔잖아. 근데 이 규칙대로라면 이렇게 받는 게 맞지? 그럼 이 방향, 지금 이 상태로서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죠? 여기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목표 지점,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 그러면 이렇게 돼서 나중에 보고니까 무한히 산대. 영생을 얻었어. 영생을 얻었어요. 뭐 보고니의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세뱃돈은 얼마죠? 무한대죠. 무한대야. 그죠? 무한대. 이렇게 무한대 표시를 이렇게 한다. 자,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을 우리는 극한이라고 얘기한다. 그 사건이 안 일어났어도, 그때가 안 일어났어도 가고자 하는 방향.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무한대 번장을 A의 무한대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무한대 표시가 이겁니다. 팔 거꾸로 옆으로 눕혀놓은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자, 너희들 영어 사전 찾아보면 LIN, 리미트, 이걸 극한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줄여서 LIM 이렇게 쓰고 N이 가고자 하는 방향, 무한대로. 그리고 AN. 이게 무한대 번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0으로도 갈 수도 있고 어떠한 뭐 1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됐을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계속 작아지는 거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그 값이 알 수 없는 1인지 2인지 1인지 1인지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첫째 항은 1이래. 둘째 항은 0이래. 셋째 항은 마이너스 1이래. 넷째 항은 0이래. 다섯째 항은 1이래.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놈을 우리는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러면 무한대 번째가 1이냐 0이냐 마이너스냐 모르죠. 이런 것처럼 알 수 없는 거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진동이든 알 수 없는 이런 것을 우리는 다 뭐라고 한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발산한다. 오케이? 발산한다. 그리고
1이나 0이나 뭐 4나 이런 것처럼 어떤 값에 계속 가까이 가. 예를 들어서 쌤이 한번 써볼게요. 처음 애가 10이래요. 첫째 항이. 둘째 항은 5야. 셋째 항은 2분의 5래. 그러니까 2.5인 거죠. 그 다음 이걸 계속 거듭해요. 그럼 나중에 무한대로 갔을 때는 얼마로 갈까? 무한대로 갈 때는. 알았어. 좀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는 10이었어. 두 번째는 1이었어. 세 번째는 10분의 1이야. 네 번째는 100분의 1이야. 다섯 번째는 1000분의 1이야. 이렇게 계속 간대요.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갈까? 봐봐. 10, 1, 0.1, 0.01, 0.001, 0.00001, 0.001, 0.01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어? 자, 봐봐. 그래프로 한번 볼게. 자, 그래프로 한번 볼게. 이제 무한대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점점 할 건데 처음엔 10이야. 1일 때 10이야. 2일 때 1이야. 3일 때 10분의 1이야. 4일 때 100분의 1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가요? y 값이 0으로 갖고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아까 극한은 뭐라 했어요?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 어디로 가고 있어 점점? 0으로 가고 있지? 0이란 말이야. 이런 것처럼 어떠한 값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뭐 한다고 한다?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렴한다, 그 다음에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렴과 발산의 차이야. 수렴과 발산의 차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한대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짚어 나가야 되겠네요. 무한대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짚어 나가야 되겠네요. 적어볼게요. 무한대 개념에 대해서. 자, 무한대에다가 어떠한 상수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1억을 더했어요. 1억. 얼마일까? 무한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늘에서 오늘 눈 왔지? 그 눈 한 송이당 10,000원짜리 지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떨어지고 있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길바닥에 돈이 계속 쌓이고 있겠죠? 거기에다가 어떤 미친놈이 갑자기 1억을 가방에다 담았고 같이 길바닥에 막 뿌렸어. 그래봐야 길에 쌓인 돈은 무한대죠. 그러니까 무한대에 비교해서는 1억이든 1경이든 해든 엄청 많은 돈을 뿌려봐야 점도 안 되는 수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무한대 플러스 상수는 무한대다. 그렇죠? 두 번째,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하늘에서 눈처럼 돈이 떨어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돈이 엄청 많아요. 셀 수 없었죠. 무한대로 갖고 있는데 그 돈을 같이 막 뿌리고 다녀요. 하늘에서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같이 막 또 뿌려. 선생님 돈을. 그래도 무한대죠. 그지? 무한대다. 두 번째. 그러면 무한대에서 자 이번에는 준원이가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큰 트럭에다가 떨어진 돈을 막 주워 담아. 그래서 100억을 주워 담았어. 남은 돈. 무한대죠.
빼고 취소하면 뭐 할 거야? 어차피 좀 지나면 그만큼 그냥 쌓이고 계속 쌓일 건데. 상수를 빼도 무한대다. 맞죠? 자, 다음. 자, 무한대에다가 어떠한 상수를 곱하면. 자, 하늘에서 눈이 1초에 100만 원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1초에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씩 떨어지고 있어. 1초에 100만 원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1초에 200만 원씩 떨어져. 무한대죠. 맞지? 그럼 이번에는 보근이가 갚아야 될 돈이 무한대인데 하루에 갚아야 될 돈이 1억이래. 근데 보근이가 평생 살아. 영원히 살아. 영원 불변이야. 그럼 갚아야 될 돈은 마이너스 무한대죠. 갚아야 될 돈은. 그치?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은 무한대인 거고 보근이의 돈은 마이너스 무한대죠. 계속 적자니까. 그치? 야, 그런 인생을 살면 진짜 괴롭겠다.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사는데 맨날 그렇게 갚아야 돼. 일해봐야 맨날 일하고 그 돈 다 갚아야 돼. 계속 평생. 그것도 영원히. 근데 그 돈이 200만 원으로 늘어났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 똑같죠? 어차피 그 돈이나 그 돈이나 평생 100만 원씩 갚으나 평생 200만 원씩 갚으나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러면 A가 양수면 무한대.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죠. 이거 또 왜 안 움직여 갑자기. A가 양수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될 수도 있는 거야. A가 양수인 경우는 이렇고 A가 음수인 경우는 이렇고. 됐지? 자, 이번에는 자, 여기에 상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무한대로 나누면 1억이 있는데 그거를 무한대로 나누면 자, 보여줄게. 1억인데 1억을 100억으로 나누면 100분의 1이죠. 1000억으로 나누면 1000분의 1이지. 무한대로 나누면 0이죠.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수십억분의 1, 수십억분의 1, 수천억분의 1.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없는 분일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무한대를 상수로 나누면 무한대 상수로 나누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죠. A가 양수일 때는 A가 음수면 이렇게. 됐지? 자, 이런 거야.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풀 수 있어. 하나만 더 해볼게. 자, 1의 무한대승은 1. 맞죠? 2의 무한대승은 무한대. 2분의 1의 무한대승은 대충 감이 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분모가 계속 커지면 0로 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무한대승은 0이죠. 그치? 0이야. 선생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가죠.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잖아. 이렇게. 그렇죠? 마이너스 1에 무한대는 마이너스 1에 무한대는 진동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발산한단 말이야. 진동이라는 얘기는 발산. 마이너스 2에 무한대는요. 어떤 식으로 갑니까? 이렇게 하죠. 알아 몰라. 됐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 이런 개념부터 잡아야 된다. 이런 개념부터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적었다면 자,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누면 어떻게 할까? 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되는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나눈다. 또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식을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이 아니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근이가 영생 아까부터 계속 영원히 살았지? 보근이가 영원히 사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아니 하루에 100만 원씩 번대. 그럼 무한대죠. 근데 갚아야 될 돈이 하루에 100만 원씩 번대. 하루에 50만 원씩 갚아야 돼. 그럼 갚아야 될 돈도 무한대죠. 영원히 사니까. 맞지? 근데 봉원이의 돈은 어떻게 되죠? 계속 늘어나서 무한대가 되죠. 맞지? 그럼 두 번째, 보근이가 하루에 100만 원씩을 벌어. 근데 영원히 살아. 근데 갚아야 될 돈도 100만 원이야. 그럼 보근이의 돈은 항상 빵원이죠.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죠. 그쵸? 이번에는 보근이가 하루에 100만 원씩 버는데 갚아야 될 돈이 200만 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치? 그러면 보근이가 얼마나 벌어들이는 무한대가 되는 속도, 그걸 우리는 발산 속도라고 합니다. 발산 속도라고 해요. 그다음에 보근이가 갚아야 될 돈도 계속 무한대죠. 걔도 발산 속도예요. 근데 두 발산 속도 중에서 어느 게 큰 쪽으로 부를 따르는 거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아까 보근이가 하루에 100만 원을 버는데 50만 원씩만 갚아야 된다. 그러면 50만 원 갚는 것은 발산 속도가 100만 원 버는 게 더 크게 커지고 있잖아. 그러면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무한대가 되고 있죠. 근데 발산 속도가 같으면 내가 1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을 또 갚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같으면 0이 되거나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발산 속도가 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몰라요. 이걸 우리는 모르니까 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극한의 부정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할 수 없는 형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것은 뭐 나중에는 암산으로 다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는데 지금은 이런 부정형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물음표로 쓴 이유는 수렴하는지 또는 발산하는지 알 수 없다. 지금 현재에서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다? 얘네들에 대한 발산 속도를 알아야 실제로 식이 나와봐야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알 수 없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부정형이라고 해요. 다른 것들은 아까 우리가 적은 것들은 다 어떤 값이 나오거나 무한대가 되거나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치? 얘네들은 알 수 없는 형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 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수열들이 있었죠. 그 수열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날 거예요. 어떤 거냐? 봐봐. 리미트를 이제 배우면서. 자, 등차 수열 봐봐요. 등차 수열. AN이 어떤 식이죠? 2n 플러스 4. 뭐 이런 식이죠? 1차식이었잖아? 1차식이었잖아요? 그러면 등차 수열은 얼마씩 계속 더해지는 거잖아. 아니면 계속 빼질 수도 있고요. 공차가 음수면 계속 빼지는 거고, 공차가 양수면 계속 더해지는 거죠. 그럼 몇 번째 항은 구할 수 있지만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로 가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맞잖아. 얘가 처음에 2였어. 4, 6, 8 얼마씩 더해지고 있죠? 2씩 더해지고 있어. 이렇게 더해지면 언젠가는 계속 커져서 나중에는 무한대로 가겠죠? 아니면 어떤 수가 10인데 뭐 10, 8, 6, 4 이렇게 마이너스 2씩 작아져. 그러니까 2씩 작아져.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뭐 이런 등차수열은 극한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겠죠?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등차수열은 여기서부터 탈락하기 시작을 하죠. 별로 의미 없는 수열이 되버립니다. 극한에서. 알겠습니까? 계속 늘어나거나 아니면 계속 줄어드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죠? 뻔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수열이 되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수열이 이제 점점 의미가 있어지냐 했더니 자, 등비수열을 한번 볼게요. 2, 4, 8, 16 이렇게 하는 거죠. 그치? 그럼 일반은 어떻게 되죠? 2의 n승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2의 무한대승 아까 얼마였어? 무한대. 그치? 2에다가 무한대 계속 커지면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는 2, 2, 2, 2, 2 등비수열 맞지? 공비가 1인 거야. 그치? 공비가 1인 거라고. 그러면 얘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가? 2 곱하기 1의 n승 이거죠? n-1승 이거죠? a 아래 n-1승이 일반항 아니야. 여기다가 무한대 들어가면 그냥 2죠? 또 이번에는 2,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간대. 그럼 일반항이 얼마죠? 2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이죠? n-1승이죠? 여기다가 무한대 가면 얼마 되죠? 0. 자, 이렇게 뭐에 따라서? 밑이 뭐냐에 따라서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이런 놈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의미도 있고. 그래서 등비수열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무한수열 중에서 등비수열을 따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한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무한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자, 우리는 리미트라고 쓰면 여기다가 일반항을 이렇게 적어 넣는다.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대번째 항. 딱 정해진 건 아니죠? 무한대번째 항이라고. 그치?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무한대로 갈수록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떠한 값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 목표 지점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된다. 됐죠? 목표 지점을 적어 놓으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3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가겠죠. n번째 항이. 맞죠? 그럼 이렇게 계속 가면 자, 얘를 그래프로 직접 그려봤대. 이렇게 생겼대. 어디로 점점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1로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은 1로 수렴한다. 자, 1이 됐어? 1이 된 건 아니야. 계속 가까이 갈 뿐이야. 목표 지점을 적으면 된다. 극한을 가는 거지. 맞죠? 얘는 어떻게 되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죠?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아까 했잖아. 얘 하면 어차피 여기다 무한대 들어가 봐야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또는 1이잖아. 그치? 아래는 뭐야? 무한대겠죠? 무한대분의 상수가 아까 뭐였어? 0이었잖아. 얘는 사실 무한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그치? 근데 그 중에 얘는 그래프로 써보니까 1에 근접한 거고. 이걸 빨리 푸는 방법은 이제 좀 이따가 알려줄 거야. 부정형만 빨리 푸는 방법은. 자,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발산이라는 것은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거나 아니면 어떤 놈은 수렴하지 않고 그 값을 알 수 없는 놈. 아까 얘기했죠? 진동하는 놈이 어느 거였어요? 마이너스 1의 무한대처럼. 마이너스 1일지 모르는 거. 그쵸? 이런 놈을 우리가 다 진동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얘네들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놈을 다 합쳐서 발산한다. 다음 어떠한 값으로 아까처럼 가까이 가는 것을 수렴한다고 한다. 자, 1번 볼게. 다음 중 무한수열로 가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하고 그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매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자, 아까 쌤이 좀 연습을 시켜줬죠? 무한대에다가 뭐 상수를 더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얘기를 좀 해줬지? 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잘 봐봐. 자, 여기다가 무한대로 들어갔대. 무한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무한대분의 1이라는 얘기죠. 얼마입니까? 0. 무한대분의 상수 0이었어. 됐어? 근데 준원이 이해돼? 안 돼, 지금? 하나도 안 돼? 그래. 일단은 나중에 좀 이따가 그러면 쉬는 시간에 쌤이 다시 틀어줄 테니까 다시 한번 봐보고. 얘는 무한대에다가 1 더했대. 뭐야? 무한대. 맞죠? 무한대에다가 1 더하면은 무한대죠? 3번 마이너스 2 곱하기 얘가 무한대네. 플러스 1. 그럼 얘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죠. 거기다 1 더했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치? 마이너스 1에다가 무한대를 했대. 진동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3 곱하면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 뭐야? 진동이죠? 뭐라고 했냐면 수렴 발산을 조사하니까 얘 수렴이야. 뭘로? 극한값은 0.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라. 발산은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냥 극한값이 없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얘는 발산하지? 발산 이렇게 하고 극한값 없다. 얘도 발산이죠? 극한값 없다. 진동이니까 발산하죠?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얘를 구하려고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원래 푸는 방법은 무한대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분의 2 곱하기 무한대 마이너스 1이죠. 뭐 어차피 2에다 무한대 씌우면 2 곱하기 무한대면 무한대죠. 그래서 1 빼봐야 무한대지. 그러니까 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맞지? 그럼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했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긴 하지만 얘는 어떻게 하냐? n으로 분모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석이에요.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묶어낸다. 아니면 나눈다. 최고차 항으로 나눈다. 그럼 뭘로 나누면 돼요? n으로 나누면 되죠. n으로 나눴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분의 2 빼기 n분의 1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를 넣어봐. 얼마 돼?
1분의 2 빼기 무한대분의 1이잖아. 이게 얼마라고 했어? 0이지. 무한대분의 상수 0이라고 했잖아. 얼마야? 2. 수렴.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이거 빨리 읽어놓으면 그냥 사실 암산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는. 다음 두 번째. 여기다 무한대 들어가는 거지. 마이너스 1의 무한대가 얼마였어?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했죠? 1이면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0이 되는 거잖아. 둘 중에 알아 몰라? 모르지? 이거 뭐예요? 발산. 됐나요? 발산. 수렴 발산 주사하고 발산하면 그냥 발산이라고 쓰면 돼. 이건 필요 없지. 어차피 발산이니까.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랬잖아. 얘는 수렴 안 하잖아. 발산이라고 하죠. 다음 얘. 봐봐. 여기가 무한대 들어가는 거지. 그럼 무한대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1일 때 얼마야? 사인 2분의 파이가 몇 도야? 사인 2분의 파이가. 사인 90도. 그치? 사인 90도 얼마입니까? 1이죠. 2분의 파이가 90도잖아. 파이가 180도니까. 2면 180도 얼마야? 사인 180도. 0이죠? 너네 잠깐. 사인 안 배웠지? 잠깐. 여기 없지, 니네. 거기 봐봐. 소리. 예전 책이라. 미안. 자, 얘. 얼마로 나누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뭐 얼마? 아래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선생님 분명히 뭐랬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라 했죠. 1 플러스 n분의 1분의 n 맞습니까? 분모의 최고차이 n이잖아. 그럼 일단 리미트 무한대 집어넣으면 1 플러스 0분의 무한대 이거죠? 뭐 얼마야? 1분의 무한대니까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중에서 무한대지. 이거 빨리 하는 방법을 얘기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첫 번째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분모와 분자 중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분모가 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얘 몇 차야? 1차죠? 1차죠? 차수가 1차. 여기 몇 차야? 1차. 그러면 둘이 차수가 지금 어때? 같이. 차수가 같으면 개수 b가 수렴값이야. 얼마? 얘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 1분의 2. 오케이? 그러면 분모하고 분자 중에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얘가 더 큰 거죠, 지금. 2차고 얘가 1차죠. 그러면 무한대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이다. 얘 같은 경우는 양수니까 무한대 된 거죠. 그러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는 0이다. 근데 이것도 필요 없어. 사실. 우리는 정말 좀 더 절 보려면 발산 속도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 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자, 발산 속도란 똑같이 무한대끼리도 커지는 속도가 다르죠. 커지는 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무한대지만 y는 x라는 놈하고 y는 x제곱하고
y는 x 세제곱하고 속도가 다 달라요. 커지는 속도가. 자, 얘는 얼마? 1, 2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3, 그건 무한되면 무한되겠죠?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얘는 1, 4, 9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얘는 1, 8, 27 이렇게 커지고 있지. 그러면 우리는 발산 속도라는 것은 얘가 얘보다 훨씬 더 큰 거고 얘보다 이렇게 크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수가 클수록 발산 속도가 커진다. 오케이? 다항식에서 차수가 클수록 그러니까 x의 1승보다는 x제곱이 더 크고 x제곱보다는 x세제곱이 더 크다는 얘기야. 우리가 n으로 수열이니까 n보다는 n제곱이 더 크고 n제곱보다는 n세제곱이 더 크다는 얘기죠. 발산 속도가. 무한대보다는 무한대 제곱이 더 크고 무한대 세제곱이 더 크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발산 속도가 큰 놈 앞에서는요. 발산 속도가 작은 놈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마치 봐봐. n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래. 그러면 지금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는 거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거야. 그런데 얘가 발산 속도가 더 크죠? 그럼 얘는 무시한다. 필요가 없다. 그럼 답은 뭐예요? 무한대. 그런데 만약에 n제곱 빼기 n4제곱이다. 이렇게 되면 얘보다 얘가 더 큰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발산 속도가 하늘에서 1초에 1000만원씩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영원히 사는데 100만원씩 계속 주워다 뭐 그래 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계속 쌓여 그냥 무한대야. 맞지? 맞죠? 그런데 내가 한 달에 100만원씩 버는데 나는 영원히 살고 100만원씩 버는데 갚아야 될 돈은 한 달에 1000만원씩이야.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발산 속도가 큰 놈한테는 발산 속도가 작은 놈은 무의미하다. 그러면 자 볼게. 아까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이면 지금 발산 속도가 똑같죠? 얘도 1차 1차.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최고차인 개수비만큼의 값이 수렴이 된다는 얘기예요. n으로 직접 나눠도 그렇고요. 발산 속도가 같은 거야 이거. 근데 2n제곱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이러면 위에가 발산 속도가 크죠? 그죠? 그럼 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무한대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위에 게 더 크죠? 근데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n제곱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분모가 더 크죠? 발산 속도가. 그럼 그냥 무한대분의 상수하고 똑같은 거지. 얘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뭐야? 0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산 속도란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 아, 우리 준원이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해야겠다. 발산 속도라는 차수가 클수록 발산 속도가 큰 거예요. 차수가 클수록 발산 속도가 크다. 그다음 특히 지수에서는 지수가 나오는 경우는 뭐야? 등비수열 얘기죠? 자, 너희들 봐봐. 2의 무한대하고 3의 무한대 중에 어느 게 더 크니? 발산 속도. 3의 무한대가 더 크죠? 그럼 3의 무한대보다는 4의 무한대가 더 클 것이고. 그치? 그죠? 그러면 2의 n승보다는 3의 n승이, 3의 n승보다는 4의 n승이, 4의 n승보다는 5의 n승. 지수인 경우에는
밑이 클수록 발산 속도가 커. 물론 밑은 1보다 커야 돼. 자, 지수에서는 발산 속도는 밑이 클수록 마찬가지로 발산 속도가 크다. 차수가 클수록 밑이 클수록. 물론 밑은 1보다 큰 수여야 된다. 자, 잠깐 쉬었다 갈게. 너 저 자, 극한값의 계산. 자, 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알파로 수렴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무한 수열이 있는데 무한대까지 계속하는 수열이 있는데 둘 다 수렴을 한대. 수렴을 하는데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은 베타로 수렴을 한대. 그러면 상수가 곱해지면 상수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오케이? 합이나 차일 때는 따로따로 들어가도 된다. 곱일 때도 따로따로 들어가도 돼. 오케이? 그 다음 나눗셈도 따로따로 들어가도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 수렴하는 값이 0이 되면 안 되고요. 분모가. 얘 위에는 상관없어. 그리고 수렴하지 않는 bn 자체도 0이 되면 안 돼.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 근데 이런 얘기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힘들어요. 그냥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에 발산을 한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수렴을 한대요.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은 발산하냐?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은 발산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 내용만 가지고 이거 못 풉니다. 못 풀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것을 막 찾고 그래야 되는데 그 발레 찾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이 여기에서 팁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수렴하는 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유리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수렴하는 놈은 유리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발산하는 놈은 이거는 문제 풀 때만 그러는 거야. 이런 거 따질 때 무리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봐. 얘는 무리수라 생각하면 되고 얘는 유리수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 an 플러스 bn 유리수와 무리수 더하면 무리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더하면 무리수입니까?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는 맞아 틀려? 아, 이 양반들이. 무리수 플러스 무리수는 무리수야? 아니죠. 유리수 플러스 유리수는 유리수야. 맞죠?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는 무리수야. 맞죠?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더하면 무리수지 뭐. 무리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아니야. 거기다가 뭐 4를 더하든 3을 더하든 0을 더하든 다 무리수 아니야? 예, 맞는 말이지? 그럼 두 번째,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곱하면 무리수냐? 맞아 틀려?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곱하면 무리수냐? 아니죠. 다 되는데 어떤 경우만 안 될까?
원래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곱하면 다 무리수 돼요. 뭐 빼고. 유리수가 0일 때. 유리수 0 곱하기 루트 3. 0돼 보이잖아. 유리수 되잖아. 유일하게. 그쵸? 틀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거야. 아, 수렴한다는 것은 유리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발산하는 것은 무리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선생님 문제 하나만 더 바꿔볼게요. 얘가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은 발산한다. 맞아 틀려? 무리수 빼기 무리수는 무리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맞아 틀려요? 틀렸죠? 그치? 무리수에서 무리수 뺐을 때 유리수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무리수냐? 틀렸죠? 어떤 거? 1 마이너스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 둘이 더하면 유리수 되잖아. 맞지? 그러면 둘이 곱하면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무리수다. 아니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면 3이잖아. 그치? 이런 걸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문제에서 AN, BN이 만약에 발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뭔가 나오면 거의 틀려. 이런 경우 빼고는. 거의 틀려요. 맞는 경우도 있긴 있지. 근데 그런 걸 따질 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얘기를 안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얘기를 한 것 갖고는 이런 문제들 못 푼잖아. 하나도. 얘는 다 수렴한다는 가정하에서만 되는 거니까. 그치? 이런 것들 해두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지워돼? 지워돼? 알았어. 이거 하나만 적어줄게 그러면. 유리수 성질, 무리수 성질 냈고 유리수 플러스 유리수 유리수 빼기 유리수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 물론 얘는 0이 되는 거 제외.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 무리수 빼기 무리수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 무리수 나누기 무리수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유리수 빼기 무리수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 유리수 나누기 무리수. 이런 거에 따졌을 때 얘는 유리수냐 유리수냐 맞죠? 유리수냐 유리수냐 다 맞는 말이에요. 물론 영어 나누는 거 제외라고 했어.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무리수냐 틀렸죠? 무리수냐 틀렸죠? 무리수냐 틀렸죠? 무리수냐 틀렸죠? 무리수냐 맞죠? 무리수냐 맞죠? 뭐 유리수 당연히 무리수냐 틀렸죠? 아까 유리수가 0인 경우 무리수냐 틀렸죠? 맞지?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무리수 나누기 유리수는 무리수냐 유리수는 0이 되는 놈은 없다고 했을 때 맞죠? 그러면 그치?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줄게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무한대 개념 있어. 자, 뭐냐면 무한대분의 상수잖아. 얼마로 간다? 0이다. 근데 너희들 이게 0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 가면 이건 사실은 0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0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무한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무한대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무한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도 맞잖아. n의 피승이면은 n이 무한대의 피승이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라는 얘기죠, k가. 그러니까 당연히 0이겠지.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얘가 1인데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점점점점 가면 갈수록 어디에 가까워져요? 점점 숫자가 0에 가까워지는 순간 0.1, 0.001, 0.0001, 0.0001 결과적으로는 0.0001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 얘기야. 그치? 그런 얘기야. 그럼 무한소라고 얘기한다. 그럼 무한소와 0의 차이점은 뭘까? 무한소는 아직도 가고 있는 중이고 그냥 0은 뭐야? 그냥 정점이죠. 그래서 자 봐봐. 무한소하고 무한대하고 곱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건 아직 안 배우지만 수열에서는 함수의 극한에서 배울 거야. 무한소가 아까 이런 거잖아. 무한대분의 상수였지. 얘가 무한대분의 상수란 말이야.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모르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부정형이 되는 거야. 수열에서는 안 나오지만 근데 0 곱하기 무한대잖아? 이게 0인 경우는 뭐냐? 그냥 0이야. 0에는 뭐 곱해도 0이죠. 그냥 정점이기 때문에. 별지랄을 다 해도 0. 0의 수천 배 해봐야 어차피 0이잖아. 수억 배 해봐야 0이죠. 0과 무한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너네들 중2 때 순환소수 그거 배울 때 이거 기억납니까? 0.9-1이다 라고 썼지. 0.9-1이다. 맞죠? 근데 그러면서 되게 의문점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0.9999 이게 계속 가고 있는 게 어떻게 1하고 같죠?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런데 막 학교에서 그냥 1이라고 하라고 해서 근데 얘는 차이가 요 1이라는 극한값으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지. 맞죠? 1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얘는. 얘는 그냥 딱 1인 거고. 그치? 이런 차이야. 그러니까 얘도 0에 가까이 가고 있다, 0이다. 이 차이라고. 이런 개념들,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눈다. 이게 정석으로 푸는 겁니다. 정석으로 풀었을 때. 정석풀이. 선생님 편법으로는 아까 뭘 가지고 따지면 된다고 했어? 발산 속도를 가지고 따지면 된다고 했어. 차수만 가지고 발산 속도. 얘도 마찬가지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하면은 뭐가 되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요. 그래서 따져보면 되는데 그리고 루트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창을 묶어낸다 그랬는데 이거 그냥 발산 속도로 풀면 돼요. 봐봐. 무슨 소리냐면 n세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무한대 n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근데 발산 속도가 어디가 커? 얘가 크죠? 무시. 답은 얼마야? 무한대. 이렇게 풀면 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셈이 자 여기 이거 쭉 잘 읽어보고 무한대분의 셈이 다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문제풀이를 막 하면서 여러가지 얘기를 동영상 올려놓을 거야. 아마 한 대소관계까지 얘기할 수도 있고 무한등비 수열까지 얘기할 수도 있어. 거기에 대한 숙제들은 거기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알겠죠? 집에 가서 좀 미리미리 연습들 좀 해놓고 문제들도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고. 알겠지?